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63화 효당갈역입니다. 효도 효, 마땅할 당, 다할 갈, 힘역입니다.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효와 충은 다르지 아니하니 둘 다 공경의 마음을 갖고 행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효당갈역, 충적, 진명에서는 효를 행할 시에는 있는 힘을 다하고 충을 행할 시에는 목숨을 다해야 한다고 천자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들은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자하의 말에서 따온 이 글귀이기도 합니다. 자하왈, 현현 이색, 이 어진이를 존경하는 것은 이 색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기뻐하며 사부모 능갈 기력, 부모를 섬기는데 능히 그 힘을 다하며 사군 능치 기신, 임금을 섬기는데 능히 그 몸을 다 바치며 여 붕우교 언이 유신, 이 법과 이 교류할 때 이 말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면은 수 왈미학 오필 위지하기, 이 비록 이 배움이 없었더라도 이 나는 필히 배웠다 말할 것이다. 이 우리가 배움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도리를 깨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이렇게 지킬 수가 있다면은 이미 배움이 체득된 상태라는 것이 이 자하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글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효도 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늙을 노와 아들 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늙을 노의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지팡이를 짚고 이 머리카락을 길게 헝클어진 사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 늙은 상태를 표현한 것인데요. 이후 이 지팡이는 이 소전에 이르러서 이 비수비 형태로 따듬어지고 있습니다. 늙을 노는 이 늙다, 오래되다, 쇠약하다, 숙련되다, 공경하다, 늙은이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 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는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라서 이 신체에서 이 머리를 아주 크게 이등신으로 그리고 있으며 발은 이게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겉문은 이 포대기에 감싼 이 어린 아기의 형태에 가까우며 머리와 팔, 그런데 다리는 없이 이 몸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초기 의미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남자아이, 즉 이 아들을 뜻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아들은 귀한 자손이라는 속뜻이 생겨나게 되면서 귀하다는 경칭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이 위대한 인물과 같은 성인의 이 자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공자, 맹자가 그러합니다. 또한 자는 처음 태어난 것을 뜻하기에 이 첫 번째 이 지지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들자가 뜻하는 바는 아들, 자식, 남자, 사람, 나, 스승 등의 뜻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효도효는 이 어린이가 늙은이를 부축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근문자형을 보면은 늙을 노에서 보였던 이 지팡이는 없어지고 대신 지팡이 자리에 아들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 사람이 나이든 노인을 이렇게 부축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자형은 부모, 어른, 조상 등을 떠받든다는 의미로 그 서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효도, 효가 뜻하는 바는 효도, 상복, 제사, 맏자식, 부모를 섬기다, 본받다, 상복을 입다, 제사를 지내다 등의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마땅할 당입니다. 이 자는 오히려 상과
밭전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자형입니다. 오히려 상의 이 근문 자형들을 보면은 이 넓다 또는 이 크다는 의미의 이 8팔자, 그리고 진면자, 그리고 입구자의 조합입니다. 자형은 이 중앙에 큰 문이 있고 위로 높이 솟은 집을 나타낸 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형에는 높이 솟다 또는 올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전에 이르러서 이 8팔이 이 짝을 소자 형태로 따듬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 집이 작다라는 이 반대되는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형에는 반대되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므로 오히려 아직 그렇지 않다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상이 뜻하는 바는 오히려 더욱이 라는 뜻도 있고 올리다, 받들다, 이 자랑하다, 더하다, 보태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밭전자는 논이나 밭의 이 구획을 나타낸 상형 문자입니다. 지금은 정방형 이 4개 구역으로 된 형태이지만은 각골 초기에는 밭의 크기에 따라 6개, 9개 등 그 형태가 다양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9개 구조는 주나라의 정전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나라 정전제는 토지를 이런 우물정 형태로 구분하여 가운데 토지는 공동으로 경작하여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 8개의 구역을 각자 나눠 소출을 나눠 갖는 제도입니다. 근문에서부터 이런 밭전자는 이 정방형 이 4개 구역 형태로 정립되었습니다. 실제 각골자가 나타난 동북아시아에서는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훨씬 빨리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 밭전자는 이 밭사의 경계를 이루는 이 두둑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밭전자의 의미는 이 농토, 밭, 경작지, 농사라는 뜻이 있고 또한 이 왕이 하사한 봉토의 의미도 있어서 뭔가 얻어내는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마땅할 당은 이 좁고 이 높은 이 축대 위에 무언가를 이렇게 쌓아 올려 좌우 균형을 맞춘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근문을 보면 이 바닥 위에 긴 축대가 있죠. 다시 이 축대 위에 이 뭔가 높이 쌓아 올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높이 솟다는 의미의 오히려 상자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오히려 상자가 아주 간략하게 이제 작은 소자 형태로 자리잡고 있고요. 이 자는 이 무너지지 않게 좌우 균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었는데요. 이 소전에서는 이 자행에서 이 흔들리는 이 발판을 이 밭전자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자행의 초기 의미는 이 좌우 균형을 잡다, 대등하다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서로가 비등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나중에는 서로 마주보다, 당면하다, 필적하다, 어울리다, 마땅하다, 맞다, 주장하다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됩니다. 다음 자는 다할갈입니다. 이 자는 이 설립자와 이 어찌갈의 합자 형태입니다. 이 설립자는 이 대지 위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설립의 각골 자형은 땅바닥을 뜻하는 아래 수평격과 위의 큰 대자 모양의 사람이 서 있는 형국입니다. 설립자의 의미는 서다, 똑바로 서다, 멈춰 서다, 존재하다, 쉬우다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 사람이 서 있는 자리라는 의미도 있어서 자리 위로도 불리웁니다. 어찌 갈은 이 말하다는 의미의 이 가로갈과 목숨을 구걸하다는 이 빌갈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 빌갈자를 보면은 이 자는 빌개자로도 불리우는데요. 근문을 보면은 두 개의 칼이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좌측은 부러진 칼날을 뜻하는 이 망할망자, 이거 우측은 칼도자입니다. 즉 이 싸움에서 이 좌측이 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자는 싸움에서 진 자가 아량을 구걸하는 의미로 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전자형에서는 싸움에서 진 자를 포용한다는 의미로 이 형태가 변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살포자 안에 망할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 의미는 빌다, 구걸하다, 구하다입니다. 하면서 싸움에서 이긴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아량을 베풀다, 주다는 이 반대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어찌 갈은 이 구걸하다는 이 빌갈자와 이 이르다는 이 가로와의 조합으로 싸움에 지고 아량을 구걸하는 이 자를 이 꾸짖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행의 처음 의미는 꾸짖다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자행이 어찌하여, 누가, 어찌 아니하냐 등의 이 어조사로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갈이 이 어찌라는 이 어조사로 널리 사용하게 되므로 이 꾸짖다는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 변에 이 말로 꾸짖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 입구자를 넣은 것이 바로 이 꾸짖을 갈이 되겠습니다. 한편 어찌 갈은 꾸짖어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 금지의 의미도 있어서 자행에는 이 막다, 거치다는 이 의미의 이 막을 알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찌 갈은 사실은 이 빌갈자에서 기원하기 하였기 때문에 그 속도서로는 이 갈망하다, 액을 하다는 그런 속도시 있어서 구성자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부족하다, 모자르다,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어찌 갈에다가 이 삼수변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 물을 갈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이 목마를 가립니다. 또 변에 이렇게 돌석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 지붕돌이 없는 이 비석을 의미하였는데요. 오늘날은 단순히 그냥 삐죽 솟아있는 이 비석을 뜻하는 이 비석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 설립자는 이 자리 위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자리 위가 변에 들어가면 이 자리를 구걸하다, 즉 자리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제거하다, 없애다, 다하다, 끝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다할 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힘력자입니다. 힘력자는 이 동물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 논밭을 파는 이 농기구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는 땅을 파는 이 나무로 된 이 보삽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또는 이 각골과 금문 자형은 이 손과 이 팔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소전 자형은 확실히 쇠사랑을 담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형은 사람의 힘 또는 사람이 힘을 쓰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힘력자가 뜻하는 바도 이 힘, 일꾼, 힘쓰다 등입니다. 참고로 이 동물의 힘을 빌려 이 땅을 파는 이 쟁기를 나타내는 자형은 이 갈의 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효당갈력, 즉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위정편에서 자가 효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왈, 생난, 얼굴빛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다. 유사, 제자 복귀로, 일이 있어 이 어린 사람이 그 수고로움을 떠맡고, 유주사, 선생찬, 술과 음식이 있어 먼저 태어난 이가 드시는 것을 정시, 위효호, 어찌 이것을 효라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 어린 사람은 자식을 말하고 이 먼저 태어난 이는 부모를 말합니다. 힘든 일을 이 떠맡아 하고 맛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 효라고 할 수 없다고 공자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된 효는 이 색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인데요. 색은 다양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라고 일찍이 맹무백에게 공자께서 직접 말씀하기도 했으니
항상 낯빛을 밝게 하여 부모님 심려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이며, 또한 아침 저녁으로 직접 부모님의 낯빛을 살펴 그 안위를 살피는 것 또한 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